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늘 끼고 있고 안녕하세요. 바다낚시교실 김문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을 또 강의실로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보다도 이왕 시작한 거 조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특정지대에 관한 얘기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하면서 특정지대 분류까지 했죠. 오늘은 그 분류를 넘어서 이제 부분 특정지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곳에 대한 낚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특정지대에서 가장 어떤 지대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 포말지대죠. 포말지대. 자, 특정지대의 분류. 특정지대의 분류에서 제일 어떤 곳이 첫 번째 포말지대라 그럽니다. 포말. 거품이죠. 거품. 거품이라고 그래요. 거품지대. 거품지대가 가장 특정지대에서 어떤 이라 그래요. 왜 거품지대가 어떤 이냐 그러면요. 거품이 이렇게 파도가 와서 갯바위를 쓸어내리는 과정. 그죠. 그리고 또 갯바위에 퉁 부딪혀서 이렇게 쓸어내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 속이 아닌 바다 밖이죠. 그죠. 물 밖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공기 속에 많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 포말이 일어나는 거품이 일어나는 주변에는요 용존산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 용융량이 커지므로 물고기의 활성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물고기의 아주 활발한 움직임 속에 치활동도 뛰어나고 그래서 좋은 포인트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그 포말지대의 낚시 방법은 어떤 것인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태껏 갯바위 낚시를 해오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 그리고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책자를 들여서 공부를 했던 것을 조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제가 들은 얘기를 듣고서 10분 응용을 하셔서 여러분 갯바위 낚시에 응용해 보시고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포말지대를 보게 되면요 특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떤 식으로 형태적 상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갯바위가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지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그래서 파도가 쑥 올라왔다가 우르르 씻어내리는 첫 번째 쓸어내리는 포말. 이렇게 쓸어내리는 포말을 첫 번째로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요 갯바위가 이렇게 직벽을 형성하는 이런 모퉁이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뻥하니 부딪혀서 와 씻어내리는 포말. 그러니까 쳐올리는 포말. 일명 김문수 버전 쳐올리는 포말이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쓸어내리는 포말의 특성에 따른 낚시 방법 그리고 쳐올리는 포말의 특성 그리고 그에 따른 낚시 방법이 제각기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낚시 방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면 쓸어내리는 포말과 쳐올리는 포말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우고 쓸어내리는 포말은 어떻게 낚시를 하고 그 특성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울게요. 특정지대의 분류 포말지대에서 첫 번째 분류 쓸어내리는 포말지대라고 이렇게
한 곳을 찍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져요. 경사가 이렇게 완만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렇게 파도가 그죠? 올라갔다가 싹 쓸어내리는 이런 포말 사람들 별로 좋지 안 하거든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쓸어내리는 포말은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포말띠가, 그러니까 거품띠가 멀리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보면 이 포말이 이렇게 쓸어내린다고 봤을 때, 그죠? 쓸어내린다고 봤을 때 이 거품이 소멸되는 지역이 멀다는 거예요. 이런 거품이 없어지는 곳, 그러니까 포말이 소멸되는 지역은요,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경지대라는 거죠. 조경지대. 조경지대라는 거죠. 조경지대. 조류의 경계지점이라는 거죠. 조경지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런 쓸어내리는 지역에서 낚시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조경지대 공략 방법. 조경지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놀이하는 방법과, 그리고 포말,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품 속에서의 낚시 방법이 있습니다. 포말 속에서의 낚시 방법. 포말 속에서의 낚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조경지대를 공략하는 게 쉽겠죠? 예,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경지대가요, 적당히 멀어야지 낚시하기가 용이하지, 멀어버리면, 그렇죠, 조경지대가 굉장히 멀어버리면 정말 조경지대가 낚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조경지대가 가까이 발생하거나 멀리 발생한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요, 포말에 일어나는 힘이죠. 포말의 힘이 강하면 조경지대가 굉장히 멀어요. 밀어내는 힘이 굉장히 힘이 좋기 때문에 와 밀어냅니다. 그러면 굉장히 조경지대가 멀어요. 그리고 포말이,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이 적으면, 포말이 적으면요, 조경지대가 아주 가깝게 이렇게 형성을 되기 마련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조경지대가 멀 때는 조경지대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조경지대가 굉장히 포말이 커서 조경지대가 굉장히 멀 때는요, 포말이 일어나는 가장자리를 공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포말 속에서의 낚시를 합니다. 포말 속에서의 낚시를 하는데, 포말이 폭풍주의보 뒤끝이라든지 큰 바람이 불었다든지 하게 되면 너울성 파도 있죠.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먼 바다에 많을 경우에는 올라왔다가 쓸어내리는 파도가 굉장히 강해요. 와 나갑니다. 그럴 때 경우에는 옆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가장자리 낚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폭풍주의보 뒤끝이라든지 대지는 너울성 파도가 굉장히 바람이 불어서 큰 그 뒷날이라든지 하게 되면요, 이렇게 포말이 크게 이렇게 일어납니다. 와 일어납니다. 이렇게 포말이 큰 지대는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포말이 이 파도는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와 올라왔다가 와 쓸는 힘이 상당히 커요. 와 올라왔다가 싹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이게 싹 여기까지 흘러나가고 여기까지 조경지대를 형성해요. 그러면 여기서 포말이, 그죠, 발생되는 곳에서 이곳까지가 거리가 약간 우리가 10m다 우리가 가장을 합니다. 가장을 할 때 올라오는 힘도 약간 10m 내외가 돼요. 굉장히 커요. 내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외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확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밀려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또 이미 또 밀어오는 파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녀석이 올라와요. 와 올라옵니다. 와 올라올 때 두 번째 올라오는 녀석은요, 내려오는 녀석과 팍 부딪혀요. 와 부딪힙니다. 부딪히다가 올라오는 힘이 소멸되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와 내려가고, 내려가는 거리도 좁아져요. 그럼 그 주기가 가장 힘이 없는 주기와 가장 힘센 주기와
이렇게 나눠본다 그러면요, 약 한 7회 정도, 7주기, 6에서 7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가 많이 세거든요. 그런 걸 딱 보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강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어머, 하나, 저만큼이구나. 둘, 이거 저만큼이네. 셋,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요, 신기하게끔 주기가 첫 주기에서 7주기 혹은 첫 주기에서 6주기가 주기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가장 큰 싹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그게 첫 주기라 그러면요, 맨 마지막 주기는 거의 한 1, 2m만 올라오고 또 싹 내려갑니다. 그리고 맨 밑에 한 1, 2m만 올라왔다가 약간 이렇게 1에서 2m 정도만 이렇게 싹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녀석은요, 힘이 없어요. 나가는 힘도 적어요. 아주 적어요. 나가는 둥 마는 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본조류가 밀어버린다는 거죠. 본조류가 또다시 힘을 가지고 확 밉니다. 그러면 이 내려가는 힘이, 내려가는 포말의 힘이 없기 때문에 오는 녀석을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확 올라옵니다. 그게 또 다시 첫 주기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확 올라오는 이 힘이요, 굉장히 겁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만트론 소금물은 비중이 무겁습니다. 그냥 일반, 우리가 생수, 그죠? 일반 민물보다도, 소금물이 굉장히 비중이 무거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가로, 세로, 한 1m 되는, 높이가 1m 되는 정사각형, 그죠? 정사각형의, 소금물 덩어리가 있다. 얼마나 약간 몇 톤, 한 1톤 정도 되겠죠. 이런 1m 되는 요만한 무게를 우리가 1톤 정도는 좀 그렇고 한 100kg 정도는 되겠죠. 그럼 이런 100kg 되는 이런 덩어리가 한꺼번에 10m를 올라온다.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포말이 큰 지역에서 가급적 제가 상가를 해라는 것은 안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차고 올라올 때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범위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다른데, 또 어떻게 쑥 내려갔을 경우에 또 사람이 밑밥을 준다든지 이렇게 또 아래로 내려갈 경우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때 불행히도 큰 주기에 포말이 올라오게 되면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해서 크게 일어나는 포말은 가급적 피해라. 그리고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자기가 딱 봐서 갯바위 가장자리에서 약간 15m 내외, 10m 이상이 넘어가면 경계 지점이에요. 그래서 15m가 조깅지대가 넘는다 싶으면 그 포말은 포기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포말을 가진 그런 포말은, 큰 포말은 위험하니까 가급적 피하고 10m 이내의 조깅지대가 발생하게 되면 그 포말 주변은 반드시 오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말이 소멸되는 곳에서의 낚시 방법은요, 조깅지대를 노려야 돼요. 조깅지대를 노려야 되는데, 이 조깅지대 이 주변은요, 왜 이곳에 포인트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쓸어내리는 포말이 모든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실어서 내려옵니다. 와, 실어 내려오죠. 실어 내려오는 과정에서 쭉 실어 내려와갖고는 이 조깅지대에서는 중력이 없어지니까 그냥 깔아앉아요. 밑으로 흘러가지 않고 쭉 깔아앉습니다. 그래서 바닥청에 타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깅지대 주변에서는 물고기가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먹거리를 주워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조깅지대 주변을 포인트로 선정하는데, 이때는요, 밑밥, 정리가 안 된다, 그죠? 다시 지우고 새로 합시다. 이렇게 조깅지대를 넣을 때는요, 첫 번째 밑밥 A, 밑밥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로. 그러니까 곡물성 집어제를 다량 함유한
다량 함유한 그 혼합된 믹스된 밑밥을 준비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크릴만 이렇게 준비한 밑밥을 사용합니다. 크릴은 그냥 알맞게 녹은 크릴을 사용하면 돼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적당히 녹았구나라는 이런 크릴만 사용하게 되고, 뭉쳐진 밑밥은요 지부제, 곡물성 지부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곡물성 지부제, 그러니까 어분 계열의 지부제가 아닌 곡물성 지부제 있습니다. 이게 냄새를 맡아보면요, 요즘은 발효를 너무 많이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냄새가 잘 안 나는데, 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곡물성 지부제는 구수한 맛이 나고 냄새가 나고, 어분 계열의 지부제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좀 강한 어분 계열의 어분 냄새가 확 나요. 그걸 좀 어떻게 제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런 거 냄새가 확 납니다. 그래서 좀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이런 지부제를 크릴과 사용하는데, 보통 보게 되면 지부제 양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이때 뭉쳐서 사용할 때는요, 지부제 한 봉지에 지부제 한 봉지에 크릴 한 덩이를 이렇게 크릴 하나, 지부제 하나 이런 식으로 배합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지부제로서의 역할을 단단히 해냅니다. 그렇게 이렇게 혼합해서 뭉쳐진 밑밥을 쓰고요, 크릴을 쓰고, 그래서 이온화해서 밑밥을 사용합니다. 크릴은요 여기에 던져줘야 돼요. 여기에 포말이 와 실어내릴 때 와 던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설어내리는 포말에서는 밑밥을 이렇게 갯바위 가장자리 쳐서 설어내리도록 만든다 그러는데, 이 감성동 낚시에서는 미안하지만 뭉쳐진 밑밥 여기에 던져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고요. 감성동 낚시에서는 이렇게 설어내는 곳에는 크릴이 좋아요. 크릴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크릴을 던져주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뱅에돔 낚시를 할 때는 무조건 던져줘야죠. 무조건 이게 던져서 포말이 올라오는 파도가 밑밥을 쓸어내리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감성돔 낚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크릴을 이렇게 던지고, 뭉쳐진 밑밥은 단단히 뭉쳐야 돼요. 단단히 뭉쳐서 탁 던지는데, 어디에 던지냐? 적용지대에 정확하게 던져줘야 돼요. 그래, 적용지대 어디에? 이렇게 적용지대가 일어났다면 적용지대 밖이 아닌 안에 정확하게 던져야 돼요. 탁 던져요. 그러면 여기에 던져주고 또 여기에 던져주고 여기 던져주고 하면 좋지 않아요. 계속 한 곳에 던지진 곳에 계속 던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툭 던지게 되면요, 이렇게 던지게 되면 던지는 가지에서 두두두두둑 떨어져요. 그죠? 그러면 좋지 않아요. 항상 뭉쳐진 밑밥을 던질 때는요, 정확하게 흐트러짐없이 쫙 날아가야 됩니다. 처럼 딱 던지면 정확해요. 탁탁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오랜 이런 습달이 된 사람들은 정확해요.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던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낚시 방법은요, 채비는 수심이 깊든 낮든 조경지대에서 노릴 때는 철저하게 미끼를 깔아줘야 돼요. 어떻게 깔아주냐 그러면, 제가 조금 지울게요. 여기 찌가 있고, 그죠?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고 수중지를 쓰겠죠? 수중지를 쓸 경우, 이 수중지, 반유동 낚시를 하든 전유동 낚시는 관계없어요. 수중지가 있다 그러면요, 쭉 깔아서 이렇게 미끼라 그러면 제가 그림 잘 그리죠? 이 바닥청. 바닥층에 충분히 깔아줘야 돼요. 그럼 반유동 낚시일 경우에는요, 이렇죠. 반유동 낚시일 경우에는 수중지가 어느 정도의 지에 기본 부력을 잡아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목줄을 이렇게 몇 미터 쓰느냐, 그게 몇 미터에 대한 목줄을 쓰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겠지만, 중간에 목줄이 이렇게 3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요, 혹은 3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중간에 작은 봉돌을 하나 달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 다는 사람이 없죠. 전부 다 답니다. 왜 다느냐고요? 글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봉돌을 한다 그러면요, 봉돌이 바닥에 닿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충분히 가라앉게 해줘야 물고기가 이렇게 입질을 합니다. 왜 여기서는 충분히 가라앉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던져진 밑밥이 그곳에 전부 다 내려가서 쌓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라앉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사용할 때 특별한 수중질 없어요. 제 욕심 같아서는요,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야, 저 친구 강의하면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제주업계 사람들이 또 저를 욕을 하는지는 몰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곳에는 수중지가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곳이 찌가 1호찌다 그러면요, 이 봉돌도 1호 봉돌, 그죠? 1호 봉돌을 사용하고 조그마한 보조봉돌을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괜히 수중지를 다뤄놓게 되면 이곳에 놓을 때 일렁이는 파도, 그죠? 일렁이는 파도로 인해서 채비가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수중지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파도가 많이 일렁거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목줄의 보조봉돌조차도 없애버리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거리를 약 한 1.5m, 여기도 한 1.5m 정도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요, 파도가 많이 일렁거리는 곳에서는 1호 봉돌에 목줄에 보조봉돌 없이 약 한 2m만 가지고, 목줄만 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이 좋다. 그때는 1호 봉돌을 바닥에 닿게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은요, 시간 관계상 서로 내리는 포말로 시간을 마감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쳐올리는 포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쳐올리는 포말이 어디에 딱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낚시를 하다 보면요, 조수, 그죠? 물이 빠짐과 들 때 그 조수에 따라서 또 어떤 자리에서 이렇게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서로 쳐올리는 포말이 딱 포착이 된다 그러면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쳐올리는 포말, 폭통, 그리고 단추 이것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감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한계 도전하는 낚싯대 제조 전문대 B&K와 고품격 친환경 집어제 하나파워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마늘 끼고 있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